갈게. 가자. 김 국장 다녀올게. 잘 있어. 안녕. 안녕히 가세요. 네, 재판을 잘 보고 왔습니다. 2019년 2월 5일 열린 정경심 교수님의 3차 정식 공판은 사실 공판 준비 기일까지 합치면 총 8번째 재판입니다. 저는 언론이 보도하지 않은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를 유심히 관찰하고 그 뒤에 영상을 만드는데 이번 공판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판결 때만 재판을 방청했었어요. 국정농단 재판하고 이명박 각하 재판 같은 거요. 그래서 시작부터 본 재판은 이게 처음입니다. 3차 공판까지 이 재판은 거의 서증조사라는 PPT 발표가 전부였습니다. 이 PPT를 프린트해서 법정에 제출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가 함께 봅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각자 앞에 있는 모니터로 이 PPT를 볼 수 있고 기자와 방청객들은 변호사 측에 걸려있는 스크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PPT를 스크린에 파일 원본으로 띄울 수도 있고 PPT 파일이 없으면 프린트된 파일을 실시간 동영상으로 스크린에 띄우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날 검사 측은 파일이 없었는지 어쨌는지 알 수 없지만 동영상으로 PPT를 스크린에 띄웠는데 이렇게 하면 글씨가 작아져서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오늘 오전 8시 조선일보에서 특이한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정경심 VIP 보고한다며 닥달 문자 검 대통령 기망. 기망은 법률 용어예요. 정 교수님이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을 감추기 위해서 청와대까지 속인 정황이 제기됐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 엄청나게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날 재판을 모두 보고 꼼꼼히 메모했는데 VIP라는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단어도 안 나왔어요. 중앙일보 기사는 더합니다. 정경심 VIP 보고한다며 닥달. 조선일보 보도보다 더 노골적입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님이 대통령을 속였다는 뉘앙스가 섞여 있습니다. 이게 그날 재판에 어떤 식으로 기자들에게 보여졌냐면 깨알 같은 문자 내용이 A4 용지에 빽빽하게 적혀 있는데 그걸 실시간 동영상으로 보여주는데 거기에 형광펜으로 줄치면서 중요한 부분만 읽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잘 안 보여요. 거기다가 마이크 줄이랑 손가락으로 가려지기도 하고 워낙 빨리 넘어가서 검사가 말하지 않은 부분은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이날 확실한 건 VIP에 대한 이야기를 검사 측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재판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서울경제에서 2019년 8월 14일 출자 증서 원본을 그냥 보도해버렸어요. 정경심 교수님 실명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 까먹어버린 75억 사모펀드 투자 약정에 실제로 넣은 금액은 10억인데 나머지 60억은 뭐냐 했던 논란의 출발입니다. 약정은 한도라는 뜻인데 마치 75억을 다 넣어야 하는 것처럼 실제 넣은 금액은 10억이고 조국 가족의 재산이 40억 정도라 75억을 다 채울 수가 없다. 사실 75억을 다 채울 필요가 없지만 가짜뉴스가 기자들에게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렇게 가짜뉴스가 퍼지자 정 교수님이 코링크퀴 측에 연락해서 당신들이 출자 증서를 공개해서 난리가 났다 라고 했다는 코링크퀴 직원들끼리의 텔레그램 증거가 재판에 나왔습니다. 직원들끼리 톡한 내용이에요. 검찰은 재판에서 정 교수님이 거액의 투자자이자 사업상 파트너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논리로 이야기했고 그래서 여회장 파일도 나온 거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VIP 이야기는 어떻게 나온 것인가? 이 중앙일보 기사가 나온 게 재판이 끝난 저녁 12시 5분입니다. 재판이 5시 30분에 끝났으니까 6시간도 넘어서 나온 기사예요. 6시간이면 검사랑 재판에서 하지도 않은 말 인용하면서 기자가 따로 서증조사 원본을 보며 기사거리를 찾기 충분한 시간입니다. 이 기사의 숨은 의도는 명백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관대했다고 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실 대통령도 속이려고 했었다. 윤석열 총장 말이 맞았다. 10년간 열심히 노력해서 강남의 건물주가 되고 싶다고 동생과 문자했던 내용이 주가 조작의 주된 동기라고 재판에서 15번이나 강조했던 검사 측의 논리가 개그맨 내 생태계를 파괴하니까 답답했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대신 나서서 재판에 나오지도 않았던 대통령 이야기로 진중권식 판타지를 써줍니다.
하지만 이날 실제로 재판에서 난리가 났던 내용은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직인 파일이 나온 조교수 공용 컴퓨터의 포렌식 파일을 검사 측이 변호인 측에 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지난 재판에서 판사들 합의로 주라고 결정했는데 주지 않았습니다. 판사의 판결에 따르지 않을 거면 즉시 항소해야 하는데 검사 측은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법기술자가 최대한 시간을 길게 지연시킨 겁니다. 이 포렌식 파일을 변호사 측에 주지 않고 싶어서 검사 측은 오랜만에 소리를 지르고 법정 판타지를 찍었습니다. 한 검사가 일어나서 우리 검사들은 사실 이 파일을 주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변호사가 가져가지 않았다고 하자 변호사도 열받아서 하루 종일 전화했는데 검사 측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검사들은 판사가 결정한 내용에 따르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오히려 화를 냅니다. 검사들은 포렌식 파일을 주고 싶지 않으면 즉시 항소했어야 하는데 기술적으로 시간을 끌었고 변호사 측에는 마치 줄 것처럼 해놓고 전화를 피했습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속행하려 하자 한 젊은 검사가 일어나서 재판 진행 전에 형사소송법을 인용하며 검사 측 할 말이 있다고 판사님의 말을 끊었습니다. 재판부 결정에도 따르지 않고 판사의 말도 끊고 재판을 방해하자 판사님이 한마디 합니다. 재판부가 그 정도 권한도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건가요? 검찰이 이 사건의 모든 시작점인 동양대 표창장 직인 파일이 나온 컴퓨터를 주지 않는 걸 보니 그 컴퓨터에 뭔가 중요한 게 있거나 아무것도 없나 봅니다. 이제 판사 인사 이동이 있어서 이 재판의 판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바뀌어도 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고아이뉴스 원재윤이었습니다. 안녕! 추워 죽겠다.